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이제 그런 걸 뭐 하러?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부부관계를 멈추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조용한 경고등이 켜진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혈관의 문제만이 아니래요. 우리 마음, 뇌, 그리고 부부 사이의 정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던 진실, 부부관계를 안 하면 정말로 나빠지는 것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부부 사이의 애정도 식어버리는 이유,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삶의 활력을 되찾는 특별한 방법 하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부부관계를 멈춘다는 건 단순히 섹스를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순환, 호르몬, 심리, 관계의 모든 흐름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배정원 교수팀이 6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약 2.2배 높았고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 수면장애 비율도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섹스를 하면 몸속에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 물질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잃으면 우리 몸은 점점 더 긴장 상태에 머물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화를 쉽게 내게 됩니다.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예요.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18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하면 좋다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노폐물을 배출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이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감소로 인해 건조, 위축,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 하체의 혈류가 활발해지고 자궁우혈과 질위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국 퀸즈대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관계는 여성 생식기의 자연스러운 운동이며 이를 멈추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몸이 굳어가면 마음도 함께 다칩니다. 부부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대화보다 침묵이 편해지는 순간이 많죠. 하지만 섹스는 말보다 깊은 소통의 언어입니다. 스킨십을 통해 교감할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그 교감이 사라지면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뇌 기능이 더 활발하다는 겁니다. 뉴욕의 한 신경과 연구소에서는 55세 이상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성관계 빈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단어 회상 능력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뇌는 사랑을 나눌 때마다 리프레시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억지로 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천천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손을 잡는 것부터 포옹,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작은 접촉에서도 호르몬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감정의 온도를 높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란 건강의 일부이자 사랑의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관계는 심장 건강, 호르몬 균형, 면역력, 수면, 그리고 행복감을 함께 높여줍니다. 반대로 그 관계가 멈추면 몸과 마음은 동시에 시들어가기 시작하죠. 오늘 저녁 오랜만에 배우자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부부관계가 멈췄을 때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숙 63세 씨입니다.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정숙 씨는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화가 많아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이 커졌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등을 돌리면 그 순간 세상이 자기를 외면한 듯한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해요. 이젠 나한테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나 봐요. 그녀는 상담 중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3년 넘게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 후부터 갱년기 증상과 불면증,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져 있었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다치셨네요. 남편과의 교감이 회복되면 몸도 금세 따라올 겁니다. 그 말에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고 함께 산책을 나가며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정숙 씨는 다시 여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성호 67세 씨의 사례입니다. 퇴직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삶의 의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침 발기가 사라졌으며 집중력도 떨어졌죠. 그는 남자로서 자신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운동, 식습관, 그리고 부부관계. 이 세 가지가 남성 호르몬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손을 잡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킨십이었지만 그 따뜻한 접촉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죠. 2달 뒤 그는 다시 아침에 활기를 느꼈고 검사에서도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군요.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이명자 70세 씨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지나면서 몸에 여기저기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 관절통, 두통까지 이어졌죠.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명자 씨, 혹시 사랑 호르몬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사랑 호르몬, 즉 옥시토신은 가벼운 포옹이나 대화만으로도 분비됩니다. 명자 씨는 손녀를 자주 안아주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통증은 놀라울 만큼 줄어들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사람을 피했는데 사람을 만나니 몸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관계를 멈추면 몸도 멈춥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면 다시 살아납니다. 섹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고 마음을 이어주는 생명의 루틴입니다. 그 루틴이 끊기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신호를 듣고 회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의 후반전이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도, 관계도, 몸도 습관입니다. 멈췄다면 다시 움직이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걸음을 위한 5가지 작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의 시간을 매일 10분만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줄고 오해는 쌓입니다.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하루를 함께 정리하는 대화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당신 생각이 났어요. 이런 짧은 문장이 호르몬보다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버드대 인간행동연구소는 감정적 교감이 있는 부부는 성생활 회복률이 3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스킨십을 의식적으로 늘리세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서로의 천이 전해지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그 따뜻한 접촉이 자연스럽게 성적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스킨십은 대화보다 진실하다는 말처럼 언어가 닿지 못한 마음은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함께 운동하기를 습관화하세요.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요가. 함께 땀 흘리는 행위는 혈액순환을 돕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분비를 자극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주 3회 이상 부부가 함께 운동한 그룹은 성관계 빈도와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공유된 시간입니다. 넷째, 침실의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같은 공간이라도 조명 하나, 향기 하나로 감정은 달라집니다.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침구, 그리고 은은한 향초,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공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열릴 겁니다. 다섯째, 성관계를 계획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일부러 정해두면 오히려 어색하지 않나요? 하지만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를 일정하게 계획한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감이 1.8배, 성적 만족도는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사랑도 챙겨야 합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리듬, 새로운 깊이의 사랑을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예전처럼 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손을 잡고 말해보세요. 우리 예전엔 참 잘 웃었지.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섹스는 단순히 쾌락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이 살기 위해 설계한 하나의 생리적 리듬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듯 사랑을 나누는 행위, 또한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의학적으로 섹스는 심장, 뇌, 면역 체계, 그리고 호르몬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섹스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 엔도르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는 행복, 안정, 그리고 활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그중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며 상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옥시토신이 자주 분비되는 사람은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고 혈관이 수축하며 심장 질환이나 불면증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섹스를 안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순환이 멈춘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섹스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학섭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백세를 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단지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끊기지 않아야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왕실에서는 부부간의 성생활 주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며 심신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섹스를 멈추면 몸에 열이 식고 정신의 불이 꺼진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사랑의 교감이 곧 생명의 에너지임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도 섹스를 기억합니다. 단 한 번의 스킨십, 단 한 번의 포옹만으로도 뇌는 안전하다, 따뜻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해 혈압을 낮추고 면역세포 활동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 고혈압,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숙면의 질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 이후 이 리듬이 자주 끊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의 문제입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오래 사용하지 않아 감각이 잠들어 있을 뿐이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섹스를 하는 것은 젊음을 되돌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혈류가 활발해지고 세포가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이며 호르몬이 재활성화되는 과정은 비싼 약이나 시술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단순한 친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메커니즘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세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마다 몸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 건강엔 좋다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6가지 질문에 의학적 근거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큐2일. 나이가 많아도 부부관계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히려 해야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몸의 신호를 관찰하세요. 섹스는 경쟁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건강이 나빠지나요? 그렇습니다. 혈류순환이 줄고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면역력과 수면의 질이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은 질 위축, 남성은 전립선 기능, 저하가 쉽게 나타납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가듯 사랑의 리듬도 멈추면 기능이 점점 둔해집니다.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관계의 빈도보다 교감의 지속성에 집중하세요. 큐3. 약이나 보조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활습관과 감정의 회복입니다. 하루 30분 산책,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대화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단, 발기부전이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약물보다 중요한 건 몸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큐5. 너무 오래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려니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손을 잡고 대화하는 것, 포옹하며 웃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몸은 따뜻한 감정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돌아옵니다. 큐5. 혹시 너무 자주 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과도한 빈도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리듬입니다. 한 달에 2, 4회 정도의 규칙적인 관계가 가장 안정적인 호르몬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섹스는 운동이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큐6. 성생활이 줄어든 게 혹시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피로, 스트레스, 건강 문제로 인해 관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화와 관심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욕구도 함께 돌아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으면 잠들 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건강한 몸, 열린 마음, 꾸준한 교감입니다. 섹스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친밀의 시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이에 갇히지 않습니다. 몸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나 자신의 온기를 챙기지 못한 채 지나치죠. 그러나 관계란 내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손길 하나, 미소 하나가 몸과 마음의 시계를 되돌려 놓습니다. 60세, 70세, 그 이후에도 섹스는 단지 젊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력의 언어, 그리고 존재의 증거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내 안의 세포가 여전히 반응하고 누군가를 위해 따뜻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오랜 침묵 속에 익숙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침묵을 깨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인사, 짧은 손길,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빛 하나로도, 웃음 하나로도 다시 피어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성생활을 되찾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 연결이 회복되면 몸은 다시 건강해지고 마음은 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몸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는 곧 삶의 온기가 되고 사랑의 에너지로 자라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